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막 무지무지하게 좋네요. 예. 이제 수업 끝나고 놀러 가야죠? 자, 프린트 복수 문제 이거 좀 풀어보고 갈게요. 할게요. 예. 요 문제는 제가 좀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열려라. 자, 여기 보시면 과수원 내 주거용 건축물 부지 나왔죠? 자, 요거 대로한다. 그래서 과수원 내 주거용 건축물 부지 요거 하고요. 자, 또 목장 용지의 주거용 건축물 부지 요 두 가지는 대로한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죠. 자, 여기서 이제 함정 가는 게 요거죠.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대로한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지금 대로한다 돼 있는데 요거 두 개는 주거용이라는 멘트가 같이 나와야 돼요. 두 개는. 근데 묘지에 주거용이 나오면 죽어요. 네. 나 되게 웃길 줄 알았는데. 자, 묘지에 주거용 나오면 죽어요. 그래서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대.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극장, 미술관, 박물관, 요거 문화시설, 요것도 대. 대. 자, 송유시설, 요거는 잡종지입니다. 잡종지. 요거 이제 헷갈릴까봐 한번 넣어놓은 거고요. 자, 대로하는 것들 섞어가지고 같이 연습하시라고 3번 가지고 틀리겠습니다. 자, 다음 2번 지적도나 임야도 도면의 등록사항 아닌 거. 자, 도면 등록사항 아닌 거. 자, 도면에는 소재 지번이 있고, 자, 지목 있어요? 소재 지번 지목 있죠? 네. 자, 면적 있어요? 면적이 없어. 자, 도면은 면적이 안 나옵니다. 면적. 그래서 소지면 중에 면적이 없고요. 자, 대신에 경계가 있어요. 경계. 경계. 그다음에 지번 당연히 있고요. 자, 고유번호는 없어요. 고유번호. 또 없는 거 소유자의 성명. 성명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도면에 대표적으로 아닌 걸로 잘 나오는 게 이 세 가지예요. 자, 면적, 고유번호, 성명. 얘네들은 도면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그죠? 예전에는 도면의 등록사항이 좀 잘 나왔는데 요즘 조금 뜸하고 요즘은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 걔하고 그다음에 공유지 연명부 이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예전에 좀 잘 나오던 테마였어요. 자, 그래서 제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준비했죠. 네.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지금 이제 외워버리세요. 네, 외워버리세요. 소지 고장 이거 외울 수 있죠? 지면 나면 돼. 지면 나면 돼. 소지 고장. 자, 이거 비싼 동네야, 싼 동네야? 비싼 동네는 뭐가 있어? 부자가 있지. 그래서 부좌도 여기까지. 자, 소지 고장 부자도 7가지 끝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소재 지번. 자, 고 뭐예요? 고유번호, 장번호, 도는 도면번호까지. 다시 고유번호, 장번호, 도면번호. 자, 다시 고유번호, 장번호, 도면번호. 그럼 부는 뭐예요? 부. 예, 부 및 보도. 그죠? 자, 좌는 당연히 좌표. 됐죠? 그래서 아닌 거 골라보는 거예요. 자, 좌표, 부좌 다 나오고요. 자, 소재, 지번, 고유번호, 장번호. 여기까지죠. 예, 그러면 지금 면적과 소유자 성명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예. 요거는 지금 외워버리고 끝내세요. 딱 7개밖에 없으니까 간단하게 외우세요. 소지고장, 부자도. 그렇죠? 기왕 나온 김에 자, 공유지 연명부. 자, 공유지 연명부. 여기도 등록사항이 딱 7개 나옵니다. 네, 자, 똑같이 소, 지, 고, 장 똑같아요. 자, 대신에 연명이죠. 사람이 여러 명 있잖아. 그럼 걔네들의 이름을 자, 변, 명, 분까지, 지분까지 나야 돼요. 변명분까지. 이거 끝이에요. 끝. 그죠? 여기다가 대지권 등록부로 넘어가려면 세 가지가 또 붙어요. 그게 건전율 여기 붙으면 이제 대지권 등록부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그냥 외워버렸어요 지금. 자, 변동 원인 일자와 명주번 그리고 지분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연결사항은 이제 가장 바르지 못한 거 토지대장에는 토지동 사유가 나오고 개별 공시 지가가 나옵니다. 자, 도면에 색인도 있어요? 색인도 있고요. 자, 위치 있어요? 위치? 건축물 구조물 위치, 삼각점 위치가 있습니다. 대지권 등록부에도 자, 변명분 나오죠? 변명분, 변동 원인일자, 명주번, 지분 다 맞아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부좌도, 부좌도. 됐죠? 그다음에 공유지 연명부에는 지분이 있어, 지분. 그죠? 자, 뭐가 틀렸어요? 지목이 틀렸죠? 자, 우리 지목은요, 정식 명칭이 있고 또 약식 부호가 있죠. 자, 정식 명칭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여기만 등록이 되고요. 자, 부호는 도면.
지적도, 임야도, 지적도, 임야 여기만 등록이 되고 이 외 다른 장부에는 지목이 안 써 있어요. 예, 끝이에요. 그죠? 특히 공유주 연명부나 대지권 등록부에 지목 나온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 그래서 여기서 끝입니다. 지목은 다른 데는 안 써 있다. 그죠? 됐어요.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네, 다음 5번 보시죠. 자, 5번에 부동산 종합 공부가 나왔습니다. 역시 부동산 종합 공부는 토지예요, 건물에 둘 다예요. 둘 다죠? 네, 지적공부 나오고 나중에 최근에 나온 겁니다. 자, 이거 누가 관리한다? 지적소관청. 자, 복제관리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전부 다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고 연구보존, 복제관리 다 소관청이 하는 거죠. 네. 자, 복제관리를 장관이 하는 거는 지적공부. 정보 처리된 지적공부는 장관이 복제관리 한다 그랬고 부동산 종합공부는 무조건 소관청입니다. 자, 다음 6번 보시죠. 자, 6번에 소관청은 지적공부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된 데 지체 없이 복구한다. 자, 지적공부는 소관청이 관리하기 때문에 소관청이 복구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싼 동네죠. 자, 비싼 동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적 확정 측량 또 자 축척 변경 측량 요 동네에 좌표 등록부를 두게 되어 있다. 이렇게 법 규정이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정밀도가 높아지는 거고요. 자, 4번 복구할 때 자 소유자 걸렸어요. 소유자는 어떻게 등판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자, 소유자는 등판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예요. 자, 4번 정보 처리 시스템 걸렸습니다. 요거 컴퓨터로 만들었단 말이죠. 자, 요거 누가 관리한다? 장관 그러면 안 돼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자, 여기에 대한 복제관리. 복제관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복제관리가 나와야 장관은 넘어가고요. 그냥 정보 처리됐다라고 하면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암소리 안 하면 소관청이 하는 겁니다. 소관청. 정보 처리됐다 그러면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연구보존합니다. 자, 다 맞는 말이고요. 자, 5번에 소관청은 복구자료 조사, 복구 측량이 완료돼요. 복구하려는 경우. 자, 아직 복구 안 했어요. 복구하려는 경우에 시군구 게시판 및 맞아요? 밑이에요? 밑. 자, 시군 게시판 및 인터 홈페이지에 7일 이상 아니라 15일 이상. 15일 이상. 자, 우리 술 깨는데 며칠 걸려요? 15일. 자, 이상이네. 이상이죠. 술 깨고 봐야 되니까. 네, 15일을 넘게 올려놔야 사람들이 보겠죠. 자, 밑이에요? 또는요? 밑이죠? 양쪽에 온 오프라인에 다 올려놔야 돼. 온라인 오프라인에 다 올려놔야 술 깨고 뭐라도 보죠. 그래서 양쪽에 다 올린다. 밑이고요. 15일 이상입니다. 5번이 틀렸죠. 자, 7번 토지 이동에 대해서 7번 등록 전환이 뭐죠? 등록 전환. 자, 임야대장에 등록된 걸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하는 거. 이게 등록 전환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새로 조성된 토지 나왔잖아요. 누락된 거 새로 등록하는 거. 이런 거는 신규 등록이죠.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하고 섞어 놓은 겁니다. 틀렸죠? 자, 두 번째 신규 등록할 때 60일이에요? 30일이에요? 신규 등록 60일이에요? 확실해요? 60일이죠. 예, 또 30일, 30일! 이러면 안 돼. 예. 자, 한 달, 안 돼. 자, 60일. 그죠? 자, 이거, 거짓말하면 1년 1,000,000원. 자, 과태료는 없어요. 과태료는 없어요. 예, 거짓말 치면 1년 1,000,000원이고, 게을렀을 때 과태료는 없어요. 그죠? 자, 게을른 거랑 거짓말 친 거랑 뭐가 더 나빠? 예, 게을러서 안 온 거랑 굳이 와서 뻥친 거랑 누가 나쁜 놈이요? 뻥친 거 나쁜 놈이 굳이 와서 뻥 쳤잖아요. 그죠? 걔는 형사 처벌이에요. 1년 1,000,000원. 그죠? 예, 근데 만약에 게을리했다 그러면 과태료는 옛날에 있었다가 없어졌어요. 과태료. 그죠? 예, 게을른 것까지는 봐주겠다. 그죠? 근데 거짓말 쳤어 그러면 1년 1,000,000원 하는 거예요. 완전 틀린 얘기죠. 자, 거짓말 쳤는데 10만 원 정도로 넘어가면 말이 안 돼요. 예. 자, 3번 소유자 신청으로 신규 등록을 했대. 그럼 등기소에 촉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신규 등록은 촉탁 사유에서 제외한다. 여기 있었죠? 예. 촉탁 문제 나오면 답이 신규 등록이에요. 그냥. 예. 만약에 답이 신규 등록이 없으면 그때는 소유자 변경이에요. 다시 여기 보시면 토지 표시죠? 토지 표시에서 촉탁하기 때문에 토지 표시 말고 소유자 변경된 경우에는 촉탁 사유가 아니다. 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 표시 중에 제외되는 거는 신규 등록. 요거는 제외된다 그랬죠? 그래서 촉탁 문제 나오면 둘 중에 한 답이에요. 소유자 변경 아니면 신규 등록이 촉탁 문제 정답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4번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 증명이죠. 내 거다. 자, 첫 소유자가 내 거다. 어떻게 증명해요? 예, 준공검사 확인죠. 첫 소유자가 공사 내가 했다. 들고 오는 거죠. 요거 들고 온 사람이 둘이면 어떻게? 두 명이 서로 질 거라고 싸우면 어떻게? 예? 법원 갔다 와라. 법원 가가지고 누가 진짜인지 갖고 와라. 그죠? 자, 아무도 안 오면 뭔 장관이 나와. 예, 기재부 장관. 자, 기재부 장관이 이건 뭐 지자체한테 준다.
국유인데 지자체는 준다. 이런 서류가 나오든가요. 자, 그런데 이때 신규 등록할 때 등기가 있다 없다? 등기는 없어요. 등기상 증명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등기를 만들지도 않았다. 자, 4번 신규 등록할 때 첨부하는 이런 서류들을요. 소관청이 관리를 한대요. 뭐 굳이 낼 필요가 없죠. 예, 누가 확인해줘? 소관청 확인해요. 자, 소관청이 확인만 해주면 굳이 떼어다가 또 낼 필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저 같으면 요거를 시도지사 확인으로 뻥을 칠 거예요. 시도지사 확인으로 틀립니다. 자, 소관청이 확인했을 때 그 제출을 따로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5번이 맞고요. 나머지는 잘 보세요. 제가 얼마나 이렇게 조금 틀리게 만들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보이세요? 그런 느낌이 안 와요? 지금 보면서 야, 애썼다 너 참 이런 느낌 안 와? 예? 그런 걸 읽어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할 일이 이거예요. 앞으로 이제 4월달 다 끝났으니까 5, 6, 7, 8, 9, 10까지 제가 뭘 가지고 건드는지를 잘 보셔야 돼. 이게 사실 문장 안에서 건들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건드는 게 몇 개 있어. 요거는 아예 안 건드는 게 있고 요건 맨날 건드는 게 있어요. 그게 출제 요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 낼 스타일을 잘 읽어보시면 당장 이제 이 시험 보러 가셔가지고 모르는 게 나와도 내가 연습했던 스타일상 이럴 땐 요거 건들던데? 라는 느낌 있잖아요. 그 문제를 맞출 수 있어. 그게 이제 문제풀이 요령이란 말이야. 꼭 알아야 맞춘다는 생각 하지 마세요. 요령껏 문제를 풀다 보면 요령이 생긴다고. 문제를 만든 유형 중에 이렇게 만들더라 라는 감을 잡으면 그때서부터는 문제 출제한 사람은 대충 유추가 돼요. 이렇게 문제 냈을 것이다 라고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 만든 요령이요 실제 기출문제랑 유형이 비슷해요. 제가 이제 계속 20년 동안 갈고 닦았다니까. 예, 여기 그 도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그래서 그대로 하면 되니까요.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공부를 꼭 다 해야 문제를 풀겠다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공부를 완전히 안 해도 문제는 풀린 경우가 있어. 그게 이제 문제를 만든 요령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뭘 가지고 장난치는지. 자, 다음 8번 보시죠. 8번에 잘못된 거 찾기네요. 자, 지형 변화로 바다로도 해서 자, 원상회복이 안 된 경우. 자, 첫 번째. 원상회복이 안 된 경우. 완전 끝났다. 그죠? 근데 원상회복이 됐는데 다른 지목으로 쓸 수가 있대. 그러면 말씀하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다른 지목으로 사용할 가능성조차도 없어. 다른 지목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염전이라는 지목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하천으로 갈 수도 있고, 제방이나 유지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안 된다. 완전 끝났다. 이럴 때는 말소해야지. 말소하라고. 자, 소유자한테 어떻게 한다? 통지한다. 통지. 그죠? 예. 그럼 통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신청 의무 있어 없어? 신청 의무가 며칠? 90일이죠. 자, 언제부터 90일이에요? 받은 날. 자,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한 날 없어, 이거는. 90일은 무조건 받은 날이에요. 자, 말소 신청 안 하면 어떻게? 안 하면 직권 말소가 들어가는 거죠. 직권 말소. 다 맞아요. 근데 이게 지형 변화로 다시 토지가 됐어. 다시 토지가 됐으면 원래 걔 거예요? 아니요. 소유자는 이제 그 사람이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토지가 됐으면 자, 회복은 신청할 거리가 없습니다. 자, 회복은 누가 한다? 소관청. 자, 소관청. 자,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요. 자, 소관청이 자, 회복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도 아니에요.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소관청 회복할 수 있다 하지 소유자가 회복 신청하는 건 없고요. 자, 90일 같은 것도 없어요. 자, 말소했으면 정리 결과를 소유자 및 공유수용관리청 양쪽에다가 통지해 줍니다. 이때 소유자한테 통지 며칠? 등기가 필요하면 15일, 등기 필요 없으면 7일로 가는 거죠. 자, 직권 말소하고 나서 소유자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이제 이번 주 진도 나가보죠. 자, 이번 주는 축척 변경 갈 건데요. 일단 90페이지 한번 가볼 거예요. 90페이지. 자, 90페이지에 축척 변경해가지고 절차가 나와 있는데 되게 복잡하죠? 예, 설마 이 절차를 다 외워야 될까요? 다 외울까요? 네, 외울 거예요. 외울 거예요. 외울 건데 뭐 여러분이 이거를 뭐 안 보고 쫙 그린다 이럴 리는 없어요. 이럴 리는 없고 그 중에 몇 개 포인트가 있거든요. 예, 걔네 위치만 적당히 외워놓고 그 다음에 지문으로 외워야 돼. 지문으로. 문제 지문으로 외우는 것이지 이걸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요. 설명을 위해서 그려놓은 거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축척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앞에 보세요.
자, 우리 축척, 지적법의 축척의 가장 기본이 1200분의 1이 있습니다. 요거 외워야 돼요. 1200분의 1. 자, 그래서 곱하기 하면 600분의 1. 그죠? 예, 나누기 하면 2400분의 1. 자, 요 정도는 외울 수 있어요. 예, 구구단을 외우세요. 예,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임야도에 두 개 씁니다. 임야도에 3000분의 1. 또 하나 6000분의 1. 이렇게 딱 두 개의 축척을 임야도에서 쓰고 있고요. 예. 자, 그래서 두 가지 축척이 추가가 됐습니다. 500분의 1과 또 1000분의 1이 추가되면서, 자, 지적도에서는 7개의 축척을 다 씁니다. 7개. 예, 그 다음에 임야도에서는 그 중에 2개만 쓴다라고 했죠. 시험에 꽤 나옵니다. 예, 임야도에 쓰는 축척을 다 고르시오 그러면 3000, 6000 2개. 자, 지적도와 임야도 공통으로 쓰는 축척을 다 고르시오. 3000, 6000. 그죠? 예, 공통으로 쓰는 거고요. 자, 지금 7개 중에요. 2000 있어요? 2000? 1500 있어요? 1500? 1000 있어? 1000? 1000 있지, 1000. 그죠? 3000 있어요? 3000 있지, 3000. 2500 있어? 없어. 2400 있지. 그러니까 이거 구멍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낸 게 너무 좋은 거야. 박스 쳐가지고.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암기하셔야 돼요. 1200. 1200이 기준이다. 1200에서 곱하기 나누기. 3000, 6000, 500, 1000 이렇게 됐어요. 자, 이 축척이 변해. 자, 변합니다. 자, 축척이 변해요. 올라가요, 내려가요, 둘 다요? 올라갑니다. 내려가는 건 없어요. 무조건 올라갑니다.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변경 등록하는 건데요. 이때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 한다, 임야도에서 한다, 둘 다 한다.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 임야도에 둘 다요. 누가 그러더라고. 여기서 일로 가는 거래. 그건 등록 전환이에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축척 변경은 지적도, 임야도 둘 다. 지적도만 해요? 임야도는 안 해. 임야도는 X야. 임야도 X라고 책에 쓴 적도 있어요? 지난주에? 뭐, 나는 안 썼어. 사실 안 썼을 수도 있어요. 자, 잠깐 책 좀 보고 가요, 그러면. 네. 자, 앞으로 잠깐 가셔가지고, 우리 교재. 안 썼나? 자, 24페이지 가보세요, 24페이지. 자, 24페이지 잠깐 보고 가요, 24페이지. 24페이지 메뉴 6번 있어요? 24페이지 메뉴 6번 있어요? 여기 축척 변경 써있죠? 네, 누가 거기 임야도 X라고 써놨어요? 그거 쓰면서 다음 주에 물어볼 거라고 생각나요? 다음 주에 물어볼 건데 지적도에 임야도에 둘 다요? 그럼 여러분은 둘 다요? 그럴 거라 했어요. 네. 그래서 24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임야도 X 써놨죠? 자, 축척 변경 무조건 지적도에서 작은 축척이요? 큰 축척이요? 6000분의 1은 작은 축척. 자, 600, 500은 큰 축척. 그래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적으로 정밀도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가는 거 이게 축적 변경이에요. 자, 법적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지적도가 규격이 있어요. 지적도 딱 정해진 법적 규격이 40cm, 30cm야. 40cm, 30cm 안에 어떤 토지를 막 그려놓는 그 동네를. 이때 만약에 6000분의 1이었대. 6000분의 1. 그러면 거기 토지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자로 대보니까 1cm래. 자로 대보니까 2cm래. 그죠? 실제로 도면상 1cm면 실제로 몇 cm? 도면상 1cm면 실제로는 6000cm. 6000cm 몇 미터? 60m. 자, 60m 1cm로 줄여 그랬다니까. 자, 그거를 축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cm면 실제로는 몇 미터? 60m. 그러면 도면에 2cm면 실제로는 몇 미터? 지금 620이 힘들어요. 지금 60이죠. 60m, 120m, 120m. 그죠? 그 120m, 60m짜리 직사각형 토지가 있으면 넓어요, 좁아요? 120m에 60m의 토지가 쫙 있어. 그럼 생각해봐요. 그 내 땅에 생각해봐. 난 생각만 할 때마다 가슴이 뛰더라, 이렇게. 어우, 얼마 좋아. 예? 120m, 뭐 전력 질주해도 30초 뛰어야 될걸? 120m, 60m. 그러면 통으로 써야 잘랐어요. 120m. 그죠? 이거 통으로 써야 잘랐어요. 잘랐어? 네. 그럼 10m씩 자르면은 몇 개 선 거야 돼? 120m에 10m씩 자르면은 선 11개 거야 돼. 그러면 이제 분할한다고 선 11개 여기다 그라 그래. 그러면 지적 공무원들이 뭐라 그래? 선 11개를 거야 돼, 거기다가. 이해돼서 지금? 예. 네.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럼 도면 다시 그려라. 그러면 축적을 키워. 10배 키워봐. 10배 어떻게? 600분의. 그럼 1cm가 몇 cm가 될까? 10cm. 2cm는 20cm. 그래서 크게 그린 거 저거를 크게 그린 거 이렇게. 됐어요? 네, 이렇게 크게 그린단 말이에요. 그럼 일하기 편하겠죠? 선긋기 좋다고. 요게 축적 변경이라고. 자, 거꾸로 갈 필요가 없어. 자, 절대 거꾸로는 안 가요. 이쪽으로 오는 걸 축적
변경을 한다서 도면을 확대하는 거예요. 자, 도면 확대가 쉽겠어, 어렵겠어요? 도면 확대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도면 확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쉽다. 왜 그래? 이거 슉슉슉 이거 그거 아니라고. 자, 지도 펼쳐놓고 핸드폰에 이렇게 하면 펼쳐지죠? 끝까지 펼쳐봤어요? 끝까지 펼쳐봤어요?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는 지점이 있어. 거기서 더 하면 어떻게? 샥 커졌다 돌아온다? 더 안 돼. 그게 여기라고. 그 상태가 여기라고요. 거기서 더 확대하려면 어떻게 돼? 네? 그냥은 안 돼요. 그냥은 안 되고 그 동네 어떻게 해요? 측량을 다시 해야 돼. 기존 데이터로는 더 이상 확대가 안 된 지점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더 확대하기 위해서 뭐 한다? 측량한다. 측량이 필요합니다. 이때 축척 변경 측량. 축척 변경 측량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자, 무슨 점? 경계점. 경계점. 이 경계점마다 이렇게 해서 경계점 표지 말뚝 박아. 말뚝을 새로 박아요. 새로 박아놓고 새로 박아놓은 이 말뚝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뭐 한다? 측량한다. 그죠? 예,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설치하냐에 따라서 자, 측량에 따라 면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자, 측량하면 뭐가 나온다? 면적이 나온다. 측량, 면적. 그죠? 예, 그러면 이 기준점을 표지를 설치하겠죠? 경계점 표지를 자, 소유자가 설치할까? 소관청이 설치할까? 이 사람 토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경계를 딱 박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를 소유자가 설치하게 할까요? 소관청이 설치하게 할까? 예? 소유자? 뭐라고? 자, 소유자가 설치합니다. 소유자한테 직접 네 점유 토지 경계점 표지 설치라고 하면 자, 땡기겠어, 밀겠어? 밀어. 그럼 옆에 땅 주인은 어떡할까? 걔도 밀어. 서로 밀자 만나면 어떻게 해? 싸워요. 며칠 동안? 30일을 줘. 30일 이내 결정 봐라. 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표지를 설치하게 하면 원래 면적보다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 있어. 소유자를 좋아해야 싫어해?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축적 변경은 나 혼자 할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소유자가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자, 소유자가 신청할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자, 뭐가 필요하다? 동의서가 있어야 돼. 이걸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신청은 없는데 소관청이 해야 되겠다. 자, 소관청이 해야 되겠다. 이때도 직권으로 됩니다. 소관청 직권을 할 때도 뭐가 필요하다? 동의서가 필요하다. 일단 동의를 받고 시작해라. 이때 전원의 동의로는 안 돼요. 전원 동의는 힘드니까 3분의 2. 외우셔야죠.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들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관청이 이제 이걸 받았어요. 받고 나면 자기도 결정 내리기 곤란하죠? 자기가 결정 내리기 곤란할 때 친구들 모아. 자, 친구들 모아서 뭘 만들어요? 위원회를 만들어. 자, 무슨 위원회? 축척 변경위원회. 자, 친구들은 5명에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 소관청, 우리 동네 소관청 누구? 김포시장이죠. 예, 서울에 가면 강남구의 소관청은 강남구청장. 그렇죠? 예, 그래서 김포시장이나 강남구청장. 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친구들을 자, 모아놔서 회의를 여는 거죠. 예, 공부 잘하네, 못하네? 공부 잘하네. 자, 돈 많은 애 없는 애? 돈 많은 애. 이제 그거 다 외웠어, 이제. 돈 많은 애를 뭐라 그래요? 토지 소유자 중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돈 많은 애. 그죠? 예. 자, 우리 돈 많이 벌면 뭐라고요? 땅 사라고. 그죠? 다 외웠어, 이제. 예. 돈 조금 벌면? 소고기 사는 거예요. 외우세요. 돈 조금 벌면 소고기, 많이 벌면 땅 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자, 공부 잘하네, 못하네? 공부 잘하네. 자, 공부 잘하네 뭐라 그래요? 자, 그냥 전문 지식이 좀 그렇고요. 지적에 관한 전문 지식 가진 자. 그죠?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 돈 많은 애 누가 더 세? 돈 많은 애 세지.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10명의 2분의 1은 몇 명이요? 5명이죠. 그 동네 소유자가 5명이 안 되면 소유자 전원 다 위원으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는데 한 명 유독 이분에 있어. 그게 뭐 시켜? 위원장. 그래서 소관청은 위원 중에 위원장을 지명한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열립니다.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자, 회의하는 거예요. 회의에서 결정하죠? 이걸 좀 멋있게 심의의결. 회의에서 결정하는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 의결서가 나와. 의결서. 그럼 동의서는 받아놨고 의결서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 2개를 들고 어디로 갈까? 시도지사한테 갑니다. 시도지사한테 가가지고 이 2개를 내면서 이거 해도 돼요? 라고 승인 신청을 집어넣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축척 변경 신청은 누구한테? 소유자가 소관청한테 신청하는 거예요. 이제 승인 신청은 누구한테? 소관청이 시도자에게 승인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과 승인 신청 달라요. 신청은 소유자가 소관청에게, 자, 뭐만 내면 되겠어? 동의서만 내면 돼요. 근데 승인 신청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소관청이 시도자에게 승인 신청. 자, 그때는 동의서에다가 뭐도 내야 돼? 의결서도 내야 돼. 그래야 승인 신청이 나오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까지 일단 책 좀 보고 가야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소유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자, 소관청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 이제 간단히 써놨고요. 여기 순서가 있어요. 동의, 의결, 승인. 순서대로 동의, 의결, 승인 나와야죠. 자, 동의서, 의결서를 내야 승인 신청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자, 승인이 나오면 그때 지체 없이 시행 공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그다음에 공고가 3개 나와요. 자, 시행 공고하고 청산금 결정 공고하고 또 확정 공고 3개가 다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은 3개 외우셔야 돼요. 동의, 의결, 승인, 공고. 동의, 의결, 승인 순서대로요. 동의, 의결, 승인, 공고. 되게 쉬워요. 시작하면 시행 공고, 다 끝나면 확정 공고. 자, 돈은 돈. 청산 공고 끝났네. 시작하고 돈 계산하고 끝난 거예요. 시작하고 돈 계산하고 끝난다. 이거 뭐 왜 이렇게 뭐 있어? 그죠? 자, 대신에 맨 시작은 동의, 의결, 승인. 그다음에 공고. 그렇죠? 예, 여기까지 기본 틀이에요. 예, 이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축척 변경이 뭐냐? 축척 변경은 언제나 지적도에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변경 등록하는 거. 요게 축척 변경이 되겠죠. 자, 축척 변경 대상 토지는 뭐 필요하면 정밀성을 높여야 되겠다. 아니, 너무 조그맣게 그려져서 일하기 힘들단 말이죠. 그 다음에 축척이 다른 도면이 여러 개 있으면 헷갈리니까 제일 높은 걸로 맞추자. 통일성 높이자. 이럴 때 하는 겁니다. 혹시 몰라서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하나를 더 집어넣었어요. 예전에는 요거 2개밖에 없었는데 한번 개정이 됐어요. 그 밖에 필요한 경우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규정 한번 써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넘어가시면 축척 변경은요, 소유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소관청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신청하려면 동의서가 필요하죠.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 그죠? 자, 요거는 소유자가 소관청에게 신청하는 겁니다. 근데 신청이 없어도 소관청이 필요하면 직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네. 이때도 당연히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자, 동의서를 받아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축척변경위원회 의결까지 거쳐줘야 시도사한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시도의사한테 갑니다. 자, 시도의사한테 승인 신청서를 내는 거예요. 자, 누구한테? 소관청이 시도의사에게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 자, 첨부하는 서류들이 있거든요. 이 중에 이 2가지, 동의서하고 의결서. 이게 첨부돼야 돼요. 승인 신청서에. 승인 신청은 소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승인 신청을 넣는 거죠. 자, 시도의사가 승인해 주는 거 3가지, 반지축. 자, 승인상 반지축. 시도사 승인상 반지축. 자, 반출하고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이렇게 3가지는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장관 승인 없어요. 장관 승인 없고 시도사 승인만 딱 3개 있어요. 반지축 승인상 있죠. 그리고 승인을 받아줘야 됩니다. 이때 동의서와 의결서를 내줘야 승인이 나오겠죠. 자, 받아가지고 심사를 한 다음에 소관청한테 해야 되겠다라고 통지합니다. 됐죠? 통지. 자, 그런데 요즘에 이게 좀 나와요. 자, 의결이나 승인 없이도 축척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요. 2가지가 있어. 원래는 의결 승인이 필요하지만 의결 승인 없이도 되는 경우가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2가지가 있습니다. 이 2가지. 이 2가지 경우에는요, 그 동네 축척을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하나 바꾸는 거. 조금 일부적 조금 바꾸는 거. 그런 경우에는 뭐 대단한 거 아니니까 그냥 해주자라는 건데요. 왜 축척 바꾸니 그랬더니 합병하려고 그랬더니 두 필지 축척이 다르대. 축척이 다르면 합병할 수가 없으니까 그 하나만 합병한다고 그것만 좀 바꾸재. 근데 뭐 의결 받아라 승인 받아라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요 경우는 봐주겠다. 또 하나는 도시개발로 들어갑니다. 그럼 비싼 동네가 됐죠? 근데 여기 개발 사업에서 제외됐대. 시행해서 제외됐으면 넓은 땅이 계세요? 쪼가리 땅이 계세요? 쪼가리 땅. 이런 경우는 그냥 축척만 대충 맞추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자, 이럴 때 의결 승인 받으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2가지 경우에는 의결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예요. 요게 지문에 종종 하시 나옵니다.
합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승인이 필요하다고 X, X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도시개발사업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의결승인이 필요하다. X. 이렇게 이제 질문 나오면 이거는 다르게는 응용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필요하다, 필요 없다. 그것만 가지고 장난칠 겁니다. 예.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3. 시행 공고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공고 시작하면 시행 공고. 자, 시작하면 시행 공고. 좀 퀴즈 들어갑니다. 자, 시행 공고 언제 한다? 승인 받으면 지체 없이. 언제 하냐 그러면 승인 받으면 지체 없이 시행 공고를 합니다. 그다음 시행 공고를 얼마 동안 하냐 그러면 20일 이상 한다 이렇게. 자, 언제 하냐 그러면 승인 받고 지체 없이 하는 거고요. 얼마 동안 하냐 그러면 20일 이상 한다. 됐죠? 예. 자, 다시 공고가 3개 있어요. 공고. 자, 시행 공고, 청산금 결정 공고, 확정 공고. 공고 3개 있습니다. 자, 시행 공고는 며칠 이상? 20일 이상. 20일 이상 하는 거예요. 자, 언제 한다? 승인 받고 지체 없이. 지체 없이 공고했다 하면 적어도 20일은 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공고 1 있죠? 공고 1. 공고 1로부터 자, 30일 이내. 자, 공고 1로부터 30일 이내. 요거 외우셔야 돼요. 공고 1로부터 30일 이내. 그죠? 30일 이내 뭐 하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이게 30일 이내예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30일 이내죠. 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 그러면 내 땅 여기까지야 라고 말뚝 박는 거예요. 예. 그럼 밀어서 박아요? 당겨서 박아요? 밀어서 박는다 했죠? 예. 이거 이제 법에다가 밀어서 박는다라고 쓰면 안 되거든. 그래서 뭐라고 썼냐? 자, 현재 점유하는 경계를 쓰는 거예요. 현재 점유하는 경계. 이렇게 써놓으면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나 여기까지 밀고 나가겠지. 옆에 땅도 밀겠죠? 자, 밀다 서로 만나면 어떻게? 싸우겠죠? 예. 언제까지? 30일 주는 거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면 안 되네. 그죠? 그래서 법적으로 30일 주는 겁니다. 근데 30일 이내에 싸워봐라. 언제부터? 예, 시행 공고된 날로부터. 이렇게 된 거죠.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그죠? 자, 이 싸워가지고 설치하는 거는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난칠 때 소관청이 설치한다고 X. 자, 소관청 설치한다고 하면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이게 소관청 설치 그러면 지금 맞출 것 같잖아요. 시험 문제에서요. 소관청을 틀리게 주면서 30일 딱 써줘요. 그럼 여러분 문제 풀다가 30일밖에 안 보여. 30일 딱 보면 반가워. 오, 나 알아. 너 아는 거 나왔다. 그죠? 그러니까 누가 설치한지를 딱 속아버려. 자, 문제 만들 때 이런 거 다 계산하면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건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다음번에 문제 내버리면 기억이 날까 안 날까? 예? 났으면 참 좋겠는데 안 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밤새 외워야 되겠어? 오늘 밤새 외운다고 다음번 모의고사 내면 생각이 날까 안 날까? 안 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장 지표는 뭐냐면 요거 요대로 해서 문제 한번 틀려봐야 돼. 그러니까 진짜 앞으로 이제 할 일이 이거 이제 들을 만큼 들었어. 뭐 얘기 듣다 보면 뭐 이렇게 술 깼는데 며칠 쉬고 이런 거 다 외운다고. 예. 근데 문제는 문제를 풀다가 그 함정을 파는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한번 속아봐야 돼.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속아봐야 다음번에 비슷한 질문 나왔을 때 전에 이렇게 한번 당했다.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그때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알려드려도 이게 다음번에 이렇게 낼 거예요. 좀 이따 이렇게 낼 거예요. 라고 해도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자, 우리는 일상생활 하면서 축적 변경이 생각나면 정신병자인 거예요. 그죠? 그럼 언제 생각나야 돼? 요 축적 변경 문제 풀 때 생각나야 돼. 그럼 언제 외워야 되겠어요? 문제 풀면서 외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고 연습 문제를 풀고 하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니라 그때 틀려보라고 내는 거예요. 그때 틀려보라고. 그래 봐야 시험장 가서 그 상황에서 생각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 어떻게 하냐?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문제를 풀어서 맞춰야 돼요? 틀려야 돼요? 틀려봐야 돼. 이게 되게 소중한 경험이란 말이에요. 지금 점수 안 나오는 걸 막 좌절하지 말고. 그죠? 좌절할 걸로 따지면 한두 개가 아니야 지금. 근데 그거 가지고 한두 개 틀렸다고 좌절하지 말고 예? 문제를 그냥 풀어보라고요. 자, 문제는 알고 푸는 거 모르고 푸는 거요. 모르고 풀어보는 거야. 모르고 풀어보고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내는구나. 그러고 나서 틀린 경험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그때 쏙쏙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이론을 먼저 공부한다는 생각 이제 버리세요. 무조건 문제 풀어보고 이론을 보충하는 거, 순서를 바꿔가는 거, 이제부터는. 그동안은 워낙에 아무 것도 없으니까 설명 들은 다음에 문제 풀어봐야지라고 갔지만, 지금서부터는 몰라도 문제 먼저 풀어본다로 이제 바꿔야 되지, 이제 4월달 끝났잖아요. 그래서 5, 6, 7, 8, 90은 6개월 남았으니까 전략을 바꿔야 돼, 이제.
그죠? 그래서 문제풀이를 두려워하지면 안 돼요. 예. 어차피 틀릴 거예요. 틀릴 거니까, 그죠? 이게 이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찍어서 맞추는 거야. 최악이에요. 찍어서 맞추면 잠깐 기분 좋고,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아깝게 틀리는 거. 나는 이렇게 이론 구축을 해서 찍어봤는데 틀렸다. 그럼 왜 틀렸지? 이게 이제 남아야 오래 기억이 한다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아깝게 틀리는 거. 내가 궁리를 하고 머리를 썼는데 틀리는 거. 이 제일 좋은 거고요. 지금으로서. 제일 나쁜 거는 찍었는데 맞추는 거. 그거 최악입니다. 그럼 공부를 안 해, 거기를. 그래서 그게 앞으로 이제 여러분 하실 일은 기출문제는 어느 정도 외워야 됩니다. 기출문제 외우면서 요거를 어떻게 바꿔서 내는지, 그리고 그거를 내가 당했을 때 어떻게 피해갈 것인지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 그게 여러분 할 일이에요. 결국은 평소에는 뭐 이런 지식이 생각날 필요가 없어요. 딱 시험장에서 그 문제를 봤을 때 생각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그렇죠? 자, 축첩 변경이 뭔지 아시겠죠? 축첩 변경은 공고 몇 개? 3개. 시행 공고, 청산 공고, 확정 공고. 시작하면 시행 공고 며칠 이상? 20일 이상. 20일 이상. 며칠 이내? 30일 이내. 30일 이내가 뭐예요? 표지 설치. 표지 설치를 누가 해? 소유자나 점유자가. 됐죠? 소유자, 점유자가. 자, 시행 공고로부터 30일 이내. 표지를 어디다 설치해? 현재 점유하는 경계. 여기다 설치한다고요. 이거를 현재 소유하는 경계 이렇게 낸 적도 있어. 소유한 경계랑 점유한 경계 다르잖아요. 그죠? 현재 점유한 경계. 그죠? 제일 쉬운 거는 날짜 바꾸는 거고. 그다음에 날짜를 제대로 맞춰줬다라고 하면 딴 데 함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긴장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모든 문장이 다 이렇진 않아요. 어떤 문장은 틀리게 못 만드는 문장이 있어. 아무리 해도 틀리게 못 만드는 문장은 해봤자 날짜나 있다 없다 바꾸는 정도고요. 요거는 되게 다양하게 고칠 수가 있는 아주 뭐 장난꾸러기야, 얘는 진짜 장난꾸러기. 그래서 주체도 바꿀 수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어디 경계냐도 바꿀 수 있죠. 자, 날짜도 바꿀 수 있죠. 예, 바꿀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런 문장은 사실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신경 써야 되는 거야. 제일 쉬운 건 날짜예요, 날짜. 예. 다시 시행 공고는 며칠 이상? 20일 이상. 자, 이 공고일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30일 이내. 30일 이내 뭐 한다? 경계점 표지를 소유자나 점유자가 직접 설치하게 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설치했으니까 소관청은 야,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니들이 설치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소관청은 이 설치된 걸 가지고 뭐 한다? 측량만 해주면 돼. 소관청에 측량 들어가면 되는 거죠. 예. 만약에 소관청이 설치하면 소유자들이 가만 안 있어요. 내 때문에 왜 거기까지인데? 이러고 싸우게 들면 대책이 안 서. 그러니까 니들이 설치해, 우린 측량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때 날짜만 30일을 정해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표지 설치된 걸 가지고 측량이 들어가죠? 측량 들어가면 소유자, 점유자가 설치한 요거 설치한 거, 그거를 기준으로 새로운 축적에 따라서 측량하면 면적, 경계, 좌표가 새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퀴즈. 축적 변경 지금 외우고 있죠? 그럼 측량하면 면적, 경계, 좌표 새로 나왔죠? 그럼 지번 바뀌어 안 바뀌어? 축적 변경에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없다? 축적 변경에 지번이 바뀔 수 있어요? 본번이요, 부번이요? 본번을 붙여? 부번 붙여?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자, 축적 변경 지번은 본번이다, 부번이다? 본번이요? 원래 그런 방법을 준용해? 원래 도시개발이야? 지축행이야? 지축행 가면 뭐 하고 있다고? 도시개발하고 있다고? 3호선 타고 지축, 구파발 다음에 가면 뭐 한다고? 도시개발한다고? 자, 도시개발하면 본번이라고 부번이라고? 본번이라고. 그거 준용한다고. 그러면 지축행,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과 개편. 이 세 가지 경우에는 본번을 부여한다. 도시개발 방식을 준용한다. 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죠? 됐어요. 잊어버려도 됐어요. 그러려냐고요. 예. 그래서 자, 지번도 바뀔 수가 있어요. 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다 바뀔 수 있는데 요거는 도시개발. 자, 도시개발 사업. 예. 도시개발 사업의 지번부 방법이 본번 부여하는 거. 요 방식을 준용한다. 라고 자, 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됐죠? 예. 자, 그 다음 이제 내려가 보죠. 자, 이제 측량이 돼서 면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면적. 새로 표지를 기준으로 해서 측적에 따라서 측량했더니 면적이 달라져. 면적. 이 면적 달라진 걸 하나하나 써야 됩니다. 하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 어디다 쓰냐? 지번별 조서에 씁니다. 지번별 조서에 쓰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면적이 달라지는 게요. 두 가지 면적이 있어요. 자, 원래 면적, 쇠 면적이에요. 원래 면적, 쇠 면적. 자, 원래 면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행공고일 현재 지적공고상 써 있는 면적. 시행공고가 항상 기준이에요. 시작하면 시행공고니까. 시행공고일 현재 지적공고에 현재 써 있는 면적 하고요. 쇠 면적은 이렇게 얘기해요. 쇠 면적은 측량 후 면적. 그럼 이게 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죠. 이거를 변동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증감 면적. 증감 면적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증감 면적. 자, 요거를 하나하나 쓰는 거를 지번별 조소라고 얘기합니다. 지번별에서. 됐죠? 예, 요걸 이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요. 10번지 토지가 A 거였대. A가 자, 자기 10번지 토지의 면적을 원래 지적공상 써 있기로 500제곱미터가 써 있었대. 그죠? 근데 새로 측량을 했더니 자, 550이 됐더래요. 자,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얼마나 좋아? 50만큼 좋아. 플러스 50. 그죠? 그 다음에 11번지는 B가 소유자인데요. 800이었대. 800. 이었는데, 자, 새로 측량을 했더니 이게 자, 700이 됐더래. 기분 좋아, 나빠? 얼마나 나빠? 마이너스 100. 됐죠? 그러면 A한테는 돈을 줘야 돼, 뺏어야 돼요? 돈 뺏어야 돼요? 얼마나 뺏어? 50만원? 1제곱미터당 만원이요? 그죠? 그러면 B한테는 돈을 줘야 돼, 뺏어야 돼? 줘야 돼. 얼마나? 100만원? 얘도 만원이야? 그래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만으로는 돈으로 얼마를 주고받을지 알 수가 없다고. 어떤 땅은 되게 싸고 어떤 땅은 되게 비싸고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10번지 A 소유 토지, 얘는 만약에 10번지는 1제곱미터당 100만원이라고 봐봐. 100만원. 그죠? 그 다음에 11번지는 1제곱미터당 만원이라고 봐봐. 됐어요? 그러면 자, 10번지는 청산금이 얼마 될까? 50 곱하기 100. 얼마? 5천만원. 될 수 있죠? 5천만원. 그죠? 이럴 수 있고요. 자, 얘는 얼마야? 100만원. 그죠?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문제가 아니라 땅값이 더 문제야, 지금. 땅값을 곱해서 결정한다니까. 심각한 거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요. 자, 5천만원을 A한테 내라 그래, 줘야 돼. 내라 그래. 그죠? 그러면 자, B한테는 자, 100만원 어떻게 줘. 그럼 소관청은 기분이 좋아, 나빠? 이 계산이 안 돼요? 소관청 얼마 받고 얼마 줘? 5천 받고 100만원 줘. 소관청 기분이 좋아, 나빠? 좋지. 그럼 이렇게 땅값 결정하는 거 애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지, 소유자들은. 그 소유자들이 대동단결한 거야. 그 동네 소유자 전원 합의해서 이 땅 하지 말자. 그럼 청산 절차 안 할 수가 있어. 그죠? 이 대동단결 될까 안 될까? 전원 합의가 있어야 돼, 이거는. 3분의 1 정도로도 안 돼. 전원 합의가 나오면 청산 절차 안 들어갈 수가 있다. 3분의 1은 맨 처음 시작할 때 얘기였고, 이건 돈 문제잖아요. 전원 합의. 그죠? 만약에 전원 합의 힘들면 청산 절차를 들어가야 돼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 땅값이 문제야. 이 땅값을 누가 결정할까? 자, 땅값. 이거 뭐 100만원, 만원, 이거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죠? 이거 누가 결정해? 자, 소관청이 결정하면 욕 뭐가 먹어? 욕 먹지. 자, 소관청 욕 먹기 싫으면 어디로 보내? 위원회로 보내는 거지. 대신에 위원회는 뭐 하는 데죠? 위원회 뭐 하는 데야? 회의하는 데지, 회의. 그러니까 회의만 하기 좋으라고 미리 조사는 해줘야 돼. 그 조사를 누가 할까? 소관청. 소관청이 땅값 조사해서 위원회로 넘겨가지고 결정만 거기서 해서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있죠? 그래서 애매하면 어디로 보낸다? 위원회로 보낸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럼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여기 보시면 청산금 산정돼 있죠? 자, 축척 변경 측량을 한 결과 측량 전에 비해서 면적 증감이 나왔어요. 자, 요거 증감 면적에서 뭐 한다? 청산한다. 근데 청산을 안 하는 경우가 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청산을 하지 아니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산 안 한 경우가 자,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전원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전원 합의. 그럼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또 하나는 자, 오차허용 범위 이내 초과. 이내라고 하면 자, 많이 틀린 거예요, 조금 틀린 거예요? 조금. 오차가 거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안 할 수 있단 말이죠. 별 오차가 없거나 아니면 소유자 전원이 다 합의를 했을 때 이럴 땐 청산 절차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게 전원이 한번 나왔습니다. 최근에. 원래 잘 안 나오던 건데 전원이 나왔어요. 그럼 다음번으로는 이제 이내 나올 차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내. 자, 이제 땅값을 결정해야 됩니다. 자, 땅값 결정 보세요. 자, 면적 증감에 대해서 청산할 때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줘야 돼.
의결해서 하나하나 집원별로 1번지, 2번지, 3번지 집원별로 1제곱미터당 얼마인지를 정해줘야 됩니다. 됐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위원회에서는 회의만 하기 때문에 미리 조사를 누가 해야 돼? 지적소관청이 미리 조사합니다. 미리 조사해요. 자, 이때 땅값은 올라요, 내려요? 땅값이 올라 내려. 예? 땅값이 시간이 갈수록 올라야 내려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러지 마세요. 예. 땅값은 오르는 거예요. 그럼 내리면 어떻게 해? 안 팔면 돼. 자, 땅 살 때 대출 끼면 돼, 안 돼? 안 돼. 일단 현금으로 사는 거예요. 예. 돈 많이 벌면 뭐 하라고? 땅 사라고, 땅 사라고. 그죠? 뭐 나중에 저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난 대출 끼라고 안 했다. 자, 땅 사놓고 내리면 어떻게 해? 안 팔면 돼. 그죠? 오르면 팔면 안 돼. 계속 갖고 있어야지. 오르잖아. 지금 돈 벌려면 틀렸어, 지금 이러면. 됐어요? 예, 땅값은 올라내려.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값 계산하려면 미리 계산해야 돼. 자, 제일 시작이 언제죠? 제일 시작 언제예요? 시행공고. 요때 기준이라고. 시작할 때 기준이라고. 시행공고 기준이라고. 나중에 올라버리니까. 시행공고 기준이에요. 자, 시행공고 기준으로 그 땅값을 어떻게 해요? 미리 조사합니다. 자, 땅값 그럼 좀 없어 보이니까 집원별 제곱미터당 금액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제곱미터당 얼마다. 1번지는 1제곱미터 얼마, 2번지는 1제곱미터 얼마 이렇게 해서 집원별 금액을 미리 조사합니다. 자, 누가 조사해요? 소관청. 자, 그래서 어디로 넘겨? 위원회에 제출하는 위원회. 축적분 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정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몇 번지는 1제곱미터당 5만 원이다. 몇 번지 1제곱미터 100만 원이다.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럼 정한 거 가지고 아까 증감 면적 어떻게? 곱하여 산정. 곱하는 거 해봤죠 아까? 네, 곱하기 했잖아요. 자, 원래 증감 면적 여기다가 자, 이 금액을 서로 곱하는 거. 그죠? 곱하는 거. 네. 이거 x 아니에요. 곱하기요. x 아니에요. 곱하기. 곱하여 산정한다. 또 걱정되네. 예, 지워야지. 곱하기. 자, 곱해. 산정해서 너는 얼마 정했죠? 예, 그럼 이거 비밀이에요, 공개예요? 공개. 자, 이때 15일입니다. 자, 15일 이상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자, 청산금 결정 공고는 자, 며칠 이상? 15일 이상. 15일 이상 공고를 했어요. 그럼 애들이 와서 게시판 봐, 안 봐? 보는 애도 있고 안 보는 애도 있지. 그럼 하나씩 알려줘야 돼 또. 야, 너 돈 내. 뭐라 그래? 너 돈 내. 나쁘고지. 야, 돈 받아가. 수령 통지. 쉬운 거예요. 나는 이게 법에다가 그냥 돈 받아가 이랬으면 좋겠어. 돈 받아가라는 통지. 그게 뭐예요? 수령 통지. 돈 내라는 고지. 그러면 나쁘고지. 그죠? 그냥 한글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도 안 바꾼다? 이런 거 안 바꾸고 쓸데없는 거면 자꾸 바꿔요. 돈 내라는 고지 그러면 나쁘고지. 그죠? 돈 받아가라고 수령 통지. 그죠? 요거를 공고를 했잖아요. 그럼 이날로부터 20일 이내 하는 겁니다. 나쁘고지 수령 통지 며칠 이내? 20일. 적어도 20일 안에는 개별적으로 소유자한테 다 얘기를 해줘야 돼. 넌 내고, 넌 받고, 넌 얼마, 이렇게 다 해줘야 된다고.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한테요. 100만 원 받아가세요라고 왔어. 100만 원 받아가세요. 어떻게 하실 거? 100만 원 받아가세요. 어떻게? 예, 이의신청해야지. 1000만 원 달라고. 그죠? 그 정도는 해야죠. 그죠? 그거 어떻게 해요? 이의신청합니다. 그죠? 예. 자, 10만 원 내세요. 그럼 어떻게 해? 이의신청해야지. 안 낸다고. 그죠? 예. 그래서 나쁘고지든 수령통지든 뭐든지 받았으면 뭐 한다? 이의신청. 자, 받은 날로부터 1월이네. 자, 받은 날로부터 1월이네. 나쁘고지를 받았건 수령통지를 받았건 1월이네. 자, 누구한테 따져? 소관청한테 따져요. 그럼 소관청 곤란하죠? 곤란하면 어떻게 해? 위원회로 넘기는 거야. 역시 위원회 가서 또 한 달 이내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개월이 2번 나와요. 우리는 이의신청을 1개월 이내 하고 걔네도 1개월 이내 결정을 줘주는데 우리는 소관청에 이의신청하면 소관청이 위원회로 넘겨서 결정해서 알려준다. 됐죠? 그래서 1개월이 2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다 끝나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럼 돈 내야 돼. 자, 납부는 소유자가예요? 소관청이에요? 납부는 소유자가 하지. 소유자는 통지를 받았어, 했어? 통지를 받았어. 그래서 받은 날로부터 자 6개월이네.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네. 돈을 내는 거예요. 납부. 그죠? 예. 그다음에 지급은 누가 해? 지급은 소관청. 소관청 통지를 했어요, 받았어요? 했어. 자, 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 우리한테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전부 다 6개월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한꺼번에 외우시라고 제가 6611 또는 1166
같은 거예요. 6611, 116. 되게 쉽죠? 예. 그래서 원래는 이 부분이 3개월이었어요. 원래 3개월. 3개월이었어요. 그래서 내는 건 빨리 내, 주는 건 천천히 받아가 이랬거든. 근데 이게 똑같이 통일해서 둘 다 6개월 개정됐어. 그래서 예전에 이거 3개월, 뭐 1년 되게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전부 다 6개월, 6개월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6611 또는 1166.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신청 관련된 건 6611로 끝납니다. 자, 다음 이제 넘어가면, 자, 돈 문제가 끝났습니다. 자, 만약에 받아가려면 안 받아가면 어떡하냐? 그럼 법원 공탁소에다 맡기는 거예요. 맡겨놓고 저기서 받아가라? 라고 이제 맡기는 거, 이 공탁입니다. 자, 낼 사람이 안 내면 어떡해? 징수 들어가는 거죠. 내야 되는데 이신청도 안 하고 내지도 않아? 그럼 강제징수. 그죠? 들어가는 거고. 받아갈 사람이 이신청도 안 하고 안 받아가. 행방불명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공탁. 하고 넘어가는 거죠. 예. 공탁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공탁은 이제 법원에서 돈 대신 맡아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신 맡아주는 걸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딱 요건이 엄격해. 이럴 때만 공탁한다라고 딱 규정이 있어요. 그럴 때 해당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때 공탁하면 난 돈 줬다 찾아가라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주고받고 했더니 돈이 남아. 그럼 누가 먹어요? 예, 자, 그 지자체가 먹어요. 뭐 소관청 지자체 먹어요. 자,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지자체가 부담한다. 있죠? 예, 그럼 보통 돈을 남길까 모자라게 할까? 그럼 알 수 없지 뭐 이렇게 잘 조절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는 저희 지자체가 자, 수입 또는 부담을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자, 돈 문제가 끝나면 다 끝났어. 다 끝났으면 확정 공고, 그죠? 자, 다 끝난 마지막 공고죠. 확정 공고죠. 확정 공고 언제 한다? 지체 없이 그러지 마시고 요거 납부 지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확정 공고가 들어갑니다. 자, 참 다행인 게 확정 공고는 날짜가 없어요. 그냥 확정 공고는 그냥 앞뒤로 다 지체 없이야. 그래서 납부 지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확정 공고. 확정 공고 했으면 도면 다 새로 나오는 거예요. 도면 얼른 그리는 거 이게 지적 공고 정리하는 거. 요것도 지체 없이 지적 공고 정리. 그러면 이제 면적 바뀌었죠? 면적 바뀐 걸 등기소에서 알아볼라? 몰라. 그럼 모르면 등기소에 뭐 해준다? 촉탁해준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는 날짜가 하나도 없어. 그냥 다 지체 없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이기 때문에 돈만 끝나면 다 지체 없이 끝나는 거예요. 날짜 없이. 자, 납부 지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확정 공고. 이게 예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확정 공고는 언제 하냐 나왔어. 확정 공고 언제 하냐? 정답 뭐겠어요? 납부 지급이 완료된 때. 이게 답이었어. 답. 저 이제 장난칩니다. 시행 공고 언제예요? 공고가 3개잖아. 시행 공고 언제예요? 승인 받으면 지체 없이. 그거 아직 안 나왔어. 그거 아직 안 나왔어요. 예. 확정 공고 언제 하냐 나왔어요. 이제 시행 공고 언제 하냐 안 나왔어. 알 수 있죠? 자, 시행 공고 언제 한다? 승인 받으면 지체 없이 하는 거고. 자, 확정 공고 언제 한다? 납부 지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하는 거. 그렇죠? 예. 그리고 최근에 또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확정 공고에 뭐가 포함되어야 되냐? 뭐가 포함되냐? 그죠? 어느 동네 했다. 그죠? 예. 그다음에 집원별 조서, 청산금 조서. 하나하나 해서 돈 어떻게 했다. 몇 번지는 어떻게 했고, 몇 번 어떻게 했고, 돈 어떻게 했다. 쓴 거예요. 그리고 최종 축적이 얼마다. 축적이 변동됐으니까. 최종 축적 얼마다. 이렇게 쓰는 거. 요게 포함돼서 마지막 확정 공고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지체 없이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거죠. 예. 여기서 퀴즈. 예. 여러분 토지를요. 이제 앞으로 돈 많이 벌면 땅 살 거죠? 큰 거 사, 작은 거 사? 큰 거 사야지. 큰 거 사. 그죠? 그냥 팔아, 잘라 팔아. 잘라 팔아. 그죠? 자르는 게 뭐예요? 분할. 그럼 언제 2개가 돼? 언제 2개가? 분할했어. 언제부터 2개예요? 법적으로. 등기 쳤을 때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뭐라고? 토지가 언제부터 2개가 돼? 개수가. 2개가 되는 게 언제부터요? 네? 자, 등기에 분할 등기를 했을 때요. 대장상 분할 절차를 밟았을 때요. 등기부터요, 대장부터요? 대장부터. 개수는 부동산 표시 문제잖아. 면적. 표시는 표. 지적법 먼저 해야 돼. 분할을. 그리고 등기소에 한 달 이내 가는 거고. 자, 순서 아시겠죠? 분할. 그러면 대장에 분할을 해야 되죠. 예. 그럼 언제부터 2개가 돼? 자, 분할의 법적 개념은요. 한 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 자, 나누어 등록. 이제 응용 들어갑니다. 그 합병은 뭐겠어요? 합병은 2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 그렇죠? 예. 용도가 바뀌면 지목 바꾸죠? 그럼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
바꿔 등록. 바꿔 등록. 자, 등록 전환 배웠어요. 등록 전환. 어디서 어디로 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 옮겨 등록. 눈치를 좀 채봐. 땅이 새로 생겼어. 신규 등록이죠. 전부 다 뭐가 있어야 돼? 등록이 있어야 돼. 등록. 등록이 있어야 법적으로 토지 이동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등록. 내 마음만으로 이건 두 필지야. 그럼 두 필지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 심리적으로 의사적으로는 안 되고요. 형식적으로 뭐가 필요해? 등록이 필요해. 등록. 장부에 써야 된다고. 그러면 등기법에서는 법률 행위 배웠어요? 법률 행위는 자 등기해야 물권 변동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등기. 구체적으로 등기가 맞춰지면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물권 변동. 권이 뭐예요? 권리는 건등기. 권리는 건등기라고. 그래서 물권 변동이 되려면 등기가 필요하고 토지 이동의 효력, 분할, 합병, 토지 이동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등록이 있어야 된다고. 등록해야 돼. 등록. 그래서 공시법 배우는 거 지금. 공시법 등기 등록한다고. 됐죠? 이제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네. 자, 등록. 그러면 자, 축척 변경은 등록하려면요. 그 한두 필지요, 여러 필지요. 그 동네 다 바꿔야 돼. 하루아침에 다 고칠까? 천천히 고칠까? 천천히 고쳐야 돼. 그러면 날짜별로 토지 이동 절차 날짜가 다 달라진다고.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등록 절차 거치기 전에 미리 좀 땡겼어. 자, 확정 공고가 됐어. 그러면 토지 이동 된 걸로 본다라고 땡기는 거예요. 등록은 그 나중에 하겠다. 자, 원래는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축척 변경 워낙 토지가 많으니까 일단 자, 이 확정 공고가 되면 다 된 걸로 본다라고 땡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등록 절차는 천천히 하자. 법적으로는 다 끝났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본다 간주 규정이라고 얘기해요. 원래 지적법도 등록이라는 형식적 절차가 필요해요. 근데 아직 등록하지 않은 상태죠? 법적으로 효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본다, 간주한다. 그리고 천천히 이제 우리가 정리하겠다. 그러면 이제 장부 정리 끝나고 나면 등기소에 얘기를 해줘, 안 해줘? 해줘야죠. 등기소에 뭐 한다? 촉탁한다. 그죠? 자, 그리고 이 등록할 때, 자, 기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것도 참 어이없이 됐어요. 원래 안 내던 건데, 갑자기 돼가지고. 자, 둘로 나눠 봅니다. 나눠서. 자, 대장 정리할 때는 지번별 조서에 따라서 한다라고 하고요. 도면은 결과 도면. 자, 지적도는 결과 그다음에 이 동네에는 이제 좌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좌표. 자, 이런 걸 가지고 도면을 만들게 되어 있고요. 자, 대장은 지번별 조서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장부를 새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무리. 이제 위원회 나옵니다. 위원회 나왔죠? 위원회. 자, 위원회는 누구 친구들? 소관청 친구들. 몇 명? 5명에서 10명. 기억나시죠? 5명, 10명. 자, 됐고요. 이때 공부 잘하네. 전문 지식 가지자. 자, 이게 지적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자, 돈 많은 애. 도지 소유자. 자, 누가 더 세요? 도지 소유자. 그래서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을 소유자가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죠. 10명의 2분의 1이면 5명이죠. 그 동네 소유자가 5명 이하이면 어떻게 해요? 전원다 위원으로 위촉하게 돼 있죠. 그 중에 제 2분의 뭐 시켜? 위원장이죠. 위원장. 그래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관청이 지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하죠? 회의하죠. 뭐에 대해서 회의해? 곤란한 거. 소관청이 결정하기 곤란한 거. 그죠? 제일 곤란한 게 뭘까요? 돈이야, 돈. 돈 문제. 돈 때문에 하는 거야, 돈 때문에. 그래서 제일 곤란한 건 금액, 청산금. 청산금에 납부고지 수령통지가 하면 애들 가만 안 있죠? 어떻게? 이의신청. 이런 것들을 위원회 심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곤란한 건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 할까 말까 할 때, 계획 세울 때. 처음 할까 말까. 요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관청이 모르겠다라고 회의에 넘기는 사항들. 그 밖의 사항들. 이렇게 해서 요 4가지가 위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럼 위원회는 회의를 해서 결정하려면요. 적어도 과반수는 모여야 회의를 여는 거고요. 출석한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하는 거죠. 요거는 일반 정적소 회의에서 과반 출석, 과반 찬성. 그리고 요거 날짜, 요거 5일, 요거 알아주세요. 회의를 소집하려면 적어도 일시 장소 안건을 5일 전에는 알려줘야 됩니다.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자, 쉽게 얘기해서 언제 어디서 뭔 얘기할 거니까 준비해와. 자, 언제 어디서 뭔 얘기할까 준비해봐. 이건 이제 숙제 주는 거예요. 숙제.
자, 숙제는 며칠 줘야 돼요? 5일이에요. 자, 5일 전까지 일시항소 안건을 서면 통지해야 얘들이 준비해서 회의로 올 수 있단 말이죠. 5일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조금 쉬었다가 계속 할게요.